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주거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고를 정리하면서 조금 기존에 쌓아왔던 것 이외에도 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붙였던 타이틀이 레스하우스였었는데요. 제가 레스하우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경계를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공유주거들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럼 저는 이 경계를 없앰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만들고 싶은 걸까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바운더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바운더리라는 거는 경계를 지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역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정감, 만족감, 그리고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바운더리를 통해 생성된 각자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빌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이렇게 뭔가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 벤치에 앉았을 때 뭔가 옆 사람이 뭔가 옷깃이 넘어온다던가 쩍벌을 한다던가 하면 훨씬 기분이 나쁜데, 반면에 이제 공원 벤치 같이 칸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에 강아지가 올라온다든가 짐이 놓여져 있는다거나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운더리라는 것의 단점이 이러한 영역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운더리 자체를 뿌리 뽑는다기보다, 뿌리 뽑으면 이제 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뿌리 뽑는다기보다는 이 갈등의 빌미를 조금 해소하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의 바운더리스는 각자의 경계가 없는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어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제가 예전에 건축행태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예시로 이제 정원이 딸린 주택을 보여주셨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집은 완전한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이어져 있지 않은 뒷뜰은 반사적인 공간, 그리고 이 공적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 앞들은 반공적인 공간, 그 사이에 코트야드처럼 생기는 곳은 사적인 공간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적 공간 그리고 공적 공간 사이에 여러 층위가 있어야지 완벽하게 편안한 프라이빗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을 생각을 해보면 전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잔치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당은 누가 들어와서 밥을 먹든 놀든 이상하지 않은, 꺼리 낄지 않은 공간이었죠. 반면에 이제 집은 완전히 안온한 공간이 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의 공동주택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 혹은 완전히 공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존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사각형을 흩뿌리는 식으로 이제 공간 배치를 해왔었는데, 한 단계를 더 더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프라이빗한 하나의 방을 만들어주고 그 겉에 하나의 세미 프라이빗한 공간을 이제 각 호수마다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각 방마다 실내 정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세미 프라이빗한 공간은 타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이 프라이빗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이 이용하고 꾸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세 가지 리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었던 도어 리스 그리고 플로어 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 프라이빗한 공간에 이 바운더리는 뭐 예를 들어 엔하우스처럼 개구부가 많이 자유롭게 뚫려 있다든지 혹은 커튼이 쳐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 등등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문이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플로어리스한 공간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층위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내 프라이빗한 공간 바로 위에 누군가의 프라이빗한 정원이 생기기도 하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내 프라이빗한 공간의 옥상이 나만의 공간이지만 또 그 한층 위에 가면 또 좀 퍼블릭한 옥상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풍부한 층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에 새로 추가한 그 복도를 없애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복도는 완전한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대신에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이 반사적 공간을 반드시 통해야만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사람들이 접촉하는 정도가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고립되는 형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면 네, 자연스럽게 서로의 반사적 공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정같이 생기게 되었는데, 기존의 중정 공간은 완전한 프라이빗한 스페이스로 둘러싸인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면, 여기서의 코트야드는 이제 반사적 공간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인 성격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디자인골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요 세미 프라이빗하고 세미 프라이빗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평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두 번째처럼 입체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여기도 얘 영역이긴 얘 영역인데 여기까지는 남들이 들어와도 되는 쉬어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아주 굉장히 와닿는데, 저거를 만들면 뭐 지금까지 없던 주택이 되겠네. 그 이중 구조로 된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거는 단독 주택이라면 공동 주택으로, 저런 거는 이제 사실 공유주택인데 저런 경우는 없지. 각 유니트가 자기의 세마이 프라이빗을 가지면서 전체하고 또 엮여 있는 이런 경우는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잘 디벨롭하면 아주 재미나는 게 나올 것 같다.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홀웨이라는 거는 뭐야? 복도잖아, 복도. 복도라는 거가 복도가 아닌 어떤 거겠지, 그치? 복도라는 건 뭐야? 개념이 그냥 아주 각 세대에 이르는 통로지. 통로라는 개념이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통로라고 하면 뭐야? 패세지. 그냥 뭐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데 제일 효율적이고 빠른 하나의 경로인 게 통로의 개념이고, 반면에 우리가 길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야? 그건 뭐 산책도 하고 이렇게 굽어서도 가고 이런 개념이지. 그러면 두 개는 같은 길인데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복도 그러면 그냥 내가 입구에서 빨리 내
방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뛰어서 가야 될 것 같고 복도는 빨리 지나쳐야 될 어떤 공간이라면 어떤 그 공간이 다르게 일 수 있다. 이것도 일본의 집합주택 사례인데 어떤 건축가가 이 복도를 보통 복도 얼마예요? 미니멈 1.2 하면 1.5지. 근데 그거를 2m짜리 복도를 만들었어. 2m짜리 복도를 만드니까 보통 세대 이게 1.5 정도 되는 거를 이거를 2m 정도로 만들었어. 세대들이 있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가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화분도 넣고 뭐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 그랬더니 요 사람이 딱 보고 저거 봐라. 그랬더니 지도 만들어. 그래? 나도 만들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 길이 뭐가 돼? 그러니까 이 꽃에 물 주러 나왔다가 이웃 사람하고 서로 얘기가 걸리는 거야. 그 꽃 뭐예요? 오늘도 물 주러 나오셨는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옛날에도 뭐 얘기를 했죠. 리켄 야마모토가 주방창을 여기다 뒀다. 이 안쪽이 아니라.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개똥이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하고 간섭을 하더라.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생겼다. 그러니까 복도가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패시지야. 통로. 이거는 뭐야? 커뮤니티 스페이스가 되는 거야. 뭔가 이벤트가 생긴다. 이건 프로그램이야.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능적인 거지. 통로, 이동. 근데 이거는 뭔가 여기서 이벤트가 일어나. 우리의 골목길이 그래서 아파트의 그 단지 내 길보다 더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뭐야? 거기에 뭔가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로가 아닌 그거지. 통로는 통로인데 통로가 아닌이지. 뭘까? 뭐 이런 거겠지. 여기에다가 뭘 놓아야 이 사람들이 얘하고 이렇게 서로 넘나들면서 뭔가가 일어날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그거 아니야. 그렇지? 자, 이게 어떻게 조직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또 해봐야 될 건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되나? 다 원맨들이 살아야 되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에 혹시 신혼부부가 살 수는 없나?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혹은 시골에서 올라온 자매가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야 이게 잘 오가나이즈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지.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이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공동 식당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동의 어떤 외부 공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무슨 공동 텃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 그지? 그런 것까지를 이제 더 넣으면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자. 내가 어쨌든 여기까지 매우 좋은 워딩하고 이 다이어그램하고 지금 딱 잘 맞아서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디자인하는 거야. 잘했어요.